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요, 우리 2022년 대비 우리 전기직 공무원 임용 시험을 위한 전기기기 오리엔테이션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강의에 앞서서요, 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드리면요, 저는 지금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여기 지안 에듀라든가 또 우리 온라인 쪽에 전기기기 쪽에 한 30여 년 넘게 계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 시험을 대비해서요, 전기기기를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그동안에 또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됐는지를 좀 우리가 분석을 해서 우리 2022년도에는 최단기 최고의 고득점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어떻게 강의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오리엔테이션은요, 다른 때에 비해서 여러분 좀 제가 좀 준비 따로 한 게 있는데요. 자, 그 내용은 또 뒤에서 제가 또 이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요. 자, 우리 전기기기는 이제 여러분 이제 크게 여러분 이제 원래는 이제 5장으로 돼 있는데요. 그 단원을 갖다가 좀 제가 한 7개 정도로 제가 이제 쪼개서 여러분 이제 출제 그 빈도가 또는 문항수가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좀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뭐 뒤에서도 제가 또 추가로 또 설명드리겠지만은 여기서 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직무기는 이제 시험 문제가 과거에는 이제 보통 뭐 5문제 정도까지 출제가 된 적도 있었지만은 요 최근에는 한 4문제 출제되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그 4문제 출제될 때는 여기 이제 발전기에서 2문제, 여기 전동기에서 2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것은 이제 제가 이제 지금까지 분석한 여러분 그 자료에 의한 어떤 그 평균치를 말씀드리는 거지, 꼭 지금 발전기가 2문제, 전동기가 2문제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뭐 발전기가 3문제, 뭐 전동기가 1문제 정도 출제가 될 수도 있는 거지만은 보통은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5문제 출제됐다라고 봤을 때는 제가 그동안에 이제 그 분석을 해보면요, 보통 발전기는 2문제, 전동기가 3문제 정도 이렇게 발전기 파트보다는 전동기 파트가 좀 출제 수가 좀 많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기기는 과거에는 이제 3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뭐 2010년도, 11년도 그 당시에는요. 근데 요 최근에 와서는 이 동기기도 시험 문제가 한 4문제 정도 출제가 잘 되고 있는데요. 그 4문제 출제될 때는 거기 동기 발전기에서 3문제, 뭐 동기 전동기에서 1문제 정도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만약에 3문제가 출제되었을 때는요, 거기 동기 발전기에서 거기 출제가 다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 2021년도에도 여러분들 국가직은 그 동기전동기에서는 그 동기전동기 기동법이 출제가 됐고요. 우리 지방직에서는 그 동기전동기 V곡선이 출제가 됐죠. 그래서 1문제 정도 올해도 출제가 됐습니다. 자, 변압기 파트는 이제 우리 변압기는 이제 종류가 상당히 많잖아요. 특수 변압기까지 뭐 얘기를 하면. 그런데 일반적인 변압기는 시험 문제가 보통 요즘은 이제 4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이 4문제는 거의 일반 변압기 쪽에서 거의 출제가 다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수 변압기 그러면 종류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특수 변압기 쪽에서는 우리가 거의 잘 요즘은 출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우리 강의를 할 때는 그런 특수 변압기 쪽에서도 여러분 시험 문제가 잘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은 또 제가 강의를 다 해드립니다. 유도전동기는 이제 그 과거에는 이제 뭐 한 6문제까지 출제된 적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요 최근에 와서는 보통 이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5문제 출제될 때는 뭐 여러분 이제 삼상 유도전동기에서 뭐 3문제, 뭐 단상 유도전동기에서 1문제, 그다음에 이제 특수 유도기에서 뭐 1문제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시험 문제가 거의 4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유도전동기도요. 뭐 그런 경우에는 여기 이제 삼상 유도전동기에서 뭐 출제가 이제 가장 많이 되고 있고요. 단상 유도전동기는 1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지만은 보통 이제
단상 유도 던동기도 매번 출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뭐 네 문제가 출제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삼상 유도 던동기에서 뭐 출제가 다시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또 여기 특수 유도기에서 또 한 문제가 포함될 수도 있죠. 어차피 이 특수 유도기도 우리가 이중 농형이나 이제 디프슬롯 같은 경우는 다 삼상 유도 던동기니까요. 뭐 그런 경우는 여기 유도 던동 단상 유도 던동기는 뭐 이제 매번 출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장 이제 정류기 쪽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다이오드 정류회로에서 이제 한 문제, 아니면 여기 사이러스 쪽에서 한 문제, 뭐 그렇게 출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두 문제가 출제됐을 때는 여기서 한 문제고 여기서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많이 출제될 때는 세 문제까지 출제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여기서도 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그 전력전자 쪽에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됐잖아요. 토탈 세 문제 중에.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세 문제에 출제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번 빼고는요. 보통 일반적으로 뭐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했는데 보통 두 문제 출제되는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그동안에 보면. 그러면 두 문제 출제될 때는 거의 뭐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아니면 이제 여기 다이오드 정류회로하고 촉파 쪽에서 한 문제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가 그동안에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제어형 모타 쪽에서도 이제 시험 문제는 이제 매번 출제되지 않지만은 여러분 이제 출제가 이제 된다 그러면 가장 많이 출제되는 파트가 여기 바로 스태핑 모타. 일반적으로 또 다른 말로 펄스 모타라고 하죠. 스태핑 모타 쪽에서 한 문제, 그다음에 이제 서브 모타 쪽에서도 이제 간간히 간혹 가다가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리니어 모타는 지금까지 시험 문제가 뭐 한 두 번 출제됐나 봐요. 그 정도로 출제가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BLDC 쪽 모타에서 여러분 이제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이제 간혹 가다가 우리 이제 릴렉턴스 쪽 모타 쪽에서도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보통 이 릴렉턴스 종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여기 SLM 쪽에서 시험 문제가 좀 간간히 출제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기 기기를 우리가 단원별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과연 지금까지 우리가 한 11년 동안요, 이 전기 기기 각 파트별 출제 문항수를 한번 제가 뽑아봤는데요. 2010년도부터 이제 올해 2021년도까지 한번 출제 수를 한번 쭉 여러분 보시면요, 직류기는 네 문제가 출제가 좀 많았죠. 물론 이제 5문제 출제되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거의 한 2번밖에 없잖아요. 보통 직류기는 보통 4문제 출제된다 그러면 발전기 2문제, 전동기 2문제 정도 출제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기기 파트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3문제 출제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 최근에 들어서는 보통 4문제가 여러분 출제가 잘 되고 있죠. 최근에는요. 그래서 4문제가 출제됐을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발전기에서 3문제, 전동기에서 1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압기도 이제 과거에는 5문제도 출제됐지만은 보통 요즘은 4문제가 출제가 빈도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4문제가 출제될 때는 일반 변압기, 우리가 보통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변압기 파트까지가 거의 출제가 다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도던동기, 바로 이제 유도기 파트를 보면 여러분 이제 과거에는 6문제도 출제가 됐었잖아요. 많이 출제됐었죠. 그런데 이 최근에 와서는 거의 뭐 4문제가 출제 수가 많죠. 뭐 5문제도 이렇게 출제됐었지만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4문제 출제될 때는 거의 삼상 유도 던동기에서 출제가 다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이번처럼 또 단상 유도 던동기에서도 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특수 유도기 쪽에서 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좀 드물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4문제 출제될 때는 삼상 유도던동기에서 뭐 출제가 다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류기 파트는 이제 시험 문제가 여러분께 3문제 출제되는 경우도 요 최근에는 있잖아요. 이번에도 보시면 이제 여기 한 문제지만은 전력전자 쪽에서 2문제 나왔잖아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정육이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다른 사람들은. 또 제가 이제 세분화시키면 여기 정육이다 그러면 이제 다이오드 정류회로하고 여러분들 사이리스터 쪽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전력전자는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촉보하고 인버터 쪽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뭐 컨버터도 있지만은요.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세 문제 출제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이오드 종류 회로 쪽에서 두 문제, 보통 사이리스 쪽에서 한 문제 출제됐고요. 그럼 이제 한 문제 출제됐던 대부분의 다이오드 종류 회로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이제 보통 이제 그 다이오드 종류 회로하고 여러분 이제 사이리스 쪽에서 한 문제하고 여러분 이제 초포 쪽에서 한 문제 출제가 됐었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특이죠, 뭐죠. 그래서 여기 다이오드 종류 회로에서 한 문제하고 여러분 초포 쪽에서 전력전자 쪽에서 두 문제가 나왔어요. 이번에 나온 두 문제는 이제 우리 초포하고 인버터 쪽이죠. 그래서 두 문제가 출제됐고요. 그리고 이제 제어형 모터 쪽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게 여러분 이제 스태핑 모터나 여러분 이제 BLDC 모터 또는 이제 서브 모터 쪽에서 출제가 거의 되고 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이요. 일반적으로 스태핑 모터 쪽에서 그동안에 출제가 좀 많이 됐고요. 그다음 기타 여러분 이제 전기기기 파트는 뭐 특수한 어떤 파트를 말하는 건데요. 이제 그런 파트는 요즘 이제 출제가 잘 되고 있지 않지만은 제가 이제 기출 문제 가서 어떤 내용이 출제됐는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토탈적으로 한번 보면요. 우리 전기기기는 자, 바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도전동기 파트에서 여러분의 출제가 가장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최근에는 네 문제지만은 보통 5문제까지도 여러분들 출제되는 경우도 요 최근에 있었으니까요. 자, 가장 많이 출제되는 파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압기하고 직류기는 거의 같죠. 지금 문항수를 비교했을 때요. 그런데 과거에서 우리가 놓고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직류기하고 변압기가 거의 유사하거나라고 볼 수 있지만은 초창기 때는 5문제 여러분 2011년도하고 14년도에는 5문제 정도 여러분 출제가 된 적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 우리가 2010년도 이전에도 보면요 보통 한 5문제 출제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 좀 직류기보다는 좀 출제 수가 원래는 좀 많은 파트거든요. 근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요즘 와서는 거의 같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뭐 동지기는 이제 좀 네 파트, 이 네 파트만 듣고 본다면 가장 적죠. 그 다음에 이제, 정유기 쪽에서 22문제, 그다음에 이제 전력전자 쪽에서 이제 출제가 요 최근에 와서는 뭐예요? 좀 많이 되고 있다. 그런 거죠. 특히 이제 초파하고 인버터 쪽에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처럼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어형 모터 쪽에서 출제가 이제 됐지만은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어형 모터도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출제가 그동안 한 11년 동안에 놓고 봤을 때 이제 문항수를 한번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께서 이제 느끼셨겠지만은 유도전동기가 상당히 출제가 좀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 최근에 와서는 거의 이 네 파트는 거의 뭐 비슷하잖아요. 뭐 그렇게 큰 차이도 없습니다만은. 뭐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범위 안에서 거의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우리 2022년 시험을 대비해서요. 자, 우리 이제 9월 달에 여러분 이제 본 강의가 여러분 이제 오픈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내년 올해처럼 2021년도처럼 이제 우리 국가직은 여러분 시험이 4월 또 지방직은 6월 달에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제가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제가 강의 스케줄을 한번 잡아봤는데요. 꼭 이것이 뭐 이 스케줄대로는 꼭 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본 이론 파트에서는 3개월 정도 제가 잡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면 너무 시간이 많은 거 아니냐. 우리가 보통 한 주에 보통 우리가 하루를 강의하는데 4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주당 월에 한 4주를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이게 12주잖아요. 12주. 뭐 12주에서 13주 정도 되잖아요. 3개월을 하지라도. 근데 일주일에 한 번 강의하는 거니까요. 물론 시간은 4시간이지만은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뭐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다른 여러분 지금 어떻게 강의하는지를 모르겠지만은 저는 원래 뒤에서도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항상 모든 강의를 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 기본입니다. 뭐 영어도 마찬가지고 수학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특히 우리 전기공학에서는 여러분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게 전기기기잖아요. 그래서 이 전기기기가 여러분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기본이 잘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3개월 동안 여러분 제가
쓴 책인데요. 우리 지안에서 출판한 책이거든요. 자, 이 책을 가지고요. 여러분 전기 기기의 기본적인 내용을 완벽하게 제가 여러분께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3개월 동안 강의를 하겠고요. 이 교재를 이제 보시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이제 그 예제 문제라고 실려 있습니다. 중간중간 파트가 끝나게 되면 그 예제 문제는 그 파트에서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물론 여러분께서 전기 기사 공부를 하시면서 많이 봤던 문제도 있겠지만은 그 문제 중에 수천 문제잖아요. 우리 기사만 하더라도 우리 지금 산업인력공단에 들어있는 문제가 대개 문제은행에 들어있는 문제가 대개 알기로는 한 2,000문제 정도 알고 있거든요. 그 2,000문제 정도 문제에서 여러분 가장 출제 빈도수가 많은 것은 뭡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 실어놓고 여러분 참고로 보시라고 이런 것은 다 여러분께서 이제 여기 문제 제가 풀이를 해드리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100% 다 해드리는 않더라도 중요한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수록해놨죠, 제가요. 여기 이 기본 이론에 있는 문제가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한 300문제 정도 되거든요. 이 300문제 정도는 우리 전기 기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다라고 볼 수 있죠.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 제가 뭐 다른 풀어드리지 않지만, 그러나 그 문제 풀이보다도 저는 이제 기본 이론에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 정립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든 여러분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기본이 충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본을 완벽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사 공부하실 때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는 내용은 보통 전기학원 그런 오프라인 학원에서도 강의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공무원 임용시험 대비원 여러분 공부하시는 여러분께서는요, 그 내용이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여러분께서는 다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내용을 제가 강의를 해드렸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한 3개월 정도 소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본 이론이 끝나면 여러분 이제 12월 달하고 1월 달 2달 동안에 여러분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하는데요. 자, 이 기출문제 교재는 제가 쓴 교재입니다. 동일출판사에서 출판을 했는데요. 자, 이 기출 문제도 여러분 이제 파트가 두 파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뒤에는 이제 제가 이제 풀어드리는 않지만은요, 여기 이제 2010년도부터요. 201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제가 이제 문제를 갖다가 이제 여러분 이제 구급 시험 또는 위주로 제가 이제 해놨지만은 여러분 이제 7급도 여러분 이제 웬만한 것을 다 실어놨거든요. 7급도 지금 한 8개년 정도, 9개년 정도는 제가 7급을 다 실어놨습니다. 이 최근에 보면 여러분 2010년도 뭐 7급부터 거기 2020년도까지는 제가 7급도 다 문제를 실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9급을 준비하시는 분들도요, 뭐 7급 문제도 한번 다 풀어보시면 또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 뒷부분에는 여러분 이제 2010년도부터 20년도까지 한 10개년 정도 기출문제를 실어놨고, 이 앞부분에는 여러분의 핵심 이론, 여러분 이제 그 전기기기를 공부하시면서 여러분께서 꼭 숙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께서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그런 기본적인 이론을 정립해놨고요. 바로 이어서 가장 출제가 또 많았던 그런 문제를 책을 제가 수록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직류계가 끝나면, 한 파트가 끝나면 이제 그 기출문제 예상 문제라고 해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우리 그 각 파트별로 여러분이 출제됐던 문제, 이제 뒤에 있는 문제가 다 여기서 앞에 수록되어 있는 거죠. 또 여기서 앞에서 여러분께서 문제를 제가 다 풀어드리면 뒤에 그 10개년 걸 한 번에 내가 몰아놨잖아요. 거기도 다 이제 다 있는 문제죠. 다 중복되는 문제죠. 거의 한 뭐 9%는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문제도 이제 풀어도 되지만은 뒤에 가서는 또 간혹가다 빠진 문제가 또 있으니까요. 여러분 뒤에는 여러분께 시험을 본다는 기본으로 또 10년도부터 20년까지 한번 그 시험을 제가 지금 시험장에 시험을 본다는 기본으로 꼭 한번 여러분께서 답을 보지 마시고 답을 한번 꼭 내보시기 바랍니다. 몇 개를 맞는지요. 그리고 이제 강의를 들으실 때는 제가 또 이 기출문제 풀이를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여러분께서 이제
그 중요하지 않았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까지도 여기 이제 핵심 요약 정리에 제가 웬만큼 다 수록을 해놨고요. 또 빠진 내용도 제가 추가로 또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은 강연은 강의라요. 여기서 여러분들 빠진 내용이 좀 간혹가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내용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 같은 경우에도 꼭 이 문제만 푸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또 이렇게 또 파생된 문제, 또 응용된 문제가 또 출제될 수도 있다 하는 것도 계속 문제를 풀면서도 여러분 응용력을 더욱더 향상을 시킬 수 있도록 제가 이 기출 문제 풀이를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1월 달까지 이제 기출 풀이가 끝나게 되면요, 이제 우리 2, 3월 달에는 예상 문제를 푸는데, 이 예상 문제는 여기 뒤에 있는 동형 모의고사라고 하는 거하고 같이 병행해서 제가 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예상 문제라고 하는 문제는 여러분 이제 제가 시험 문제 자주 그동안에 출제됐던 문제를 이제 별도로 여러분 이제 뽑아가지고 여러분 이 동형 모의고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제가 좀 같이 4월달 시험 있다라고 한다면 같이 병행해서 꼭 같이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요. 그때는 이제 우리 이제 직접 20문제를 가지고요. 계속해서 여러분 이제 먼저 한번 시험을 보시고, 여러분께서 먼저 한번 시험을 보시고 몇 점을 맞는지 여러분 평가를 하고 나서 제가 또 문제를 다 풀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실제 동형 모의고사식으로 여러분 이제 문제를 풀고 또 예상 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또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2021년도에도 이제 국가직은 또 4월 달에 있고 지방직은 6월 달에 거의 뭐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뭐 한 3월 달까지 거의 여러분 이제 동형 모의고사까지 같이 이때는 맞추는 걸로 그렇게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여러분께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우리 전기기기는 고득점을 획득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를 여러분 크게 여러분 이제 세 가지로 제가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전기기기는 여러분께서 지금 준비하시는 전기 이론하고 비교한다면 참 전기 이론 과목이 전기기기보다는 점수를 많이 따는 과목이죠. 그저 전기 이론에서 여러분 이제 당연히 기본적으로 여러분 점수를 많이 획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전기직이 우리 이제 임용 시험을 보시는 분들 제가 이제 뭐 테스트를 해보면 전기기기에서 점수가 거의 잘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많이 나와야 한 80에서 85점. 이 정도 80에서 85점이면 물론 적은 점수는 아닙니다만은 그 전기 이론에 비해서 점수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기본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격증 공부하고 공무원 임용시험 공부 준비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자격증 시험은 뭡니까? 절대평가잖아요. 과락을 면하면 되고 합이 60점만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격증 전기기사를 취득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가장 쉬운 설비, 전력. 그래서 점수를 많이 따고 자기 회로 기기는 10개에서 12개를 맞는데 여러분 자기역 회로는 12개 정도 나온다 그러면 그래도 괜찮은 거죠. 그런데 전기 기기는 10개를 반을 맞기도 힘들잖아요. 과락만 면허도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공부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근데 공무원 시험은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절대 안 되죠. 우리 공무원 임용시험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기기기에서도 당연히 고득점을 맞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득점을 맞기 위해서는 처음에 공부하실 때 물론 어떤 강사를 만나느냐, 어떤 교수한테 배우느냐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도 여러분께서 공부하실 때 기본이 잘 되셔야 된다. 제가 대학에서 강의하면서요, 우리 전기과 학생들한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2년제가 됐건 4년제가 됐든 제가 첫날 무슨 질문을 하냐 하면 전류가 뭡니까? 우리 전기 이론에서 이론 용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전류잖아요. 전류가 뭡니까? 전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전류에 대해서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대학에서 한 30여 년 가까이 강의하면서요, 전류가 뭔지 확실하게 대답하는 사람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사람은 많이 봤어요. 전류란 단위 시간당 이동하는 전하량, 전기량을 말합니다. 물론 틀리다.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러나 깊이가 없죠. 우리가 전류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일종은 뭐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물질의 구성에 대해서, 물질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양자가 뭐고 전자가 뭐고, 양자 안에는 원자핵이, 여러분 그런 물리적인 특성까지도 거기서부터 파생이 돼가지고 전류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전하의 이동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물론 틀린 건 아니죠. 근데 그 전하가 뭡니까 또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바로 우리 발전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직류 발전기나 교류 발전기나 발전기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럼 직류 발전기를 알면 여러분 교류 발전기, 동기 발전기는 거저먹잖아요. 근데 여러분 직류 발전기는 아주 쉬운데 동기 발전기 문제를 보면 여러분 문제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것은 뭐냐? 직류기에서 확실하게 기본을 잡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직류 발전기하고 교류 발전기는 딱 차이점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그 구조, 직류 발전기하고 동기 발전기는 발전기 원리는 같은데 뭐가 다릅니까? 구조가 다르죠, 구조가. 그럼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 그럼 구조, 뭐 시험 문제는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구조, 원리, 그게 뭐예요? 바로 기본이잖아요. 기본에 충실하는.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여러분 기본입니다. 두 번째는 기기의 특성이죠, 특성. 그럼 우리 직류 발전기 그러면 여러분 타여자 발전기가 있고 자여자 발전기가 있잖아요. 그럼 타여자 발전기하고 자여자 발전기가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이. 또 자여자 발전기는 직권, 분권, 복권으로 나눠지고 복권은 외분권, 내분권, 또 외분권, 내분권 중에서도 가동 있고 차동 있잖아요. 그럼 그게 특성이 뭐냐? 직권 발전기하고 분권 발전기. 자, 우리 여러분 뭐 공무원 임용시험이든 여러분 그 자격증 시험이든 직류 발전기에서 가장 문제 출제 수가 많은 게 뭐예요? 분권 발전기잖아요. 그럼 분권 발전기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특성 그러면 여러분 무부하 특성, 부하 특성, 외부 특성 세 가지가 중요하죠. 뭐 내부 특성 이런 것은 뭐 거기 중요하지 않고요. 그러면 여러분 무부하 특성, 부하 특성, 외부 특성의 차이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느냐는. 같은 자여자 발전기라도 직권 발전기하고 분권 발전기하고 복권 발전기는 어떤 특성이 뭐가 다르냐. 또 구조가 어떻게 다르냐. 그걸 알고 계시면 기본적인 내용은 똑같잖아요. 기본적인 내용. 어떤 점이 다른 특성에서. 그 특성, 기기의 특성을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무조건 암기하시는 거하고요, 여러분 이해를 하고 암기하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이해를 하시고 암기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출제된다 할지라도 100% 다 풀 수 있습니다. 제가 자랑은 아닙니다만 여러분요, 제가 전기 기술사를 합격할 때 남들은 보통 4년 내지 5년을 공부합니다. 근데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2년 만에 합격했습니다. 놀랬죠? 그것도 아주 빠른 나이에, 젊은 나이에 합격을 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지금은 이제 기사 따고
여러분 4년 경력이 있으면 기숙사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제자 중에 여러분들 29살 먹은 놈이 최연소로 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술사 시험을 볼 때는 기사 타고 10년 경력이 있어야만 기술사를 볼 수 있는 자격이 됐죠. 그것이 이제 7년으로 줄고 지금은 이제 4년까지 줄었잖아요. 경력이. 너무 줄었죠. 그러니까 20대 합격자도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때는 기사 타고 10년 경력이 있어야만 기술사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40대 초반에 우리가 보통 군대를 3년을 갔다 왔잖아요. 우리는요. 그럼 대학을 졸업하면 27, 28이었단 말이에요. 빨리 졸업한 나이가. 그럼 바로 28에 취업이 됐다 할지라도 10년이 되려면 38세, 30 후반이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 자격증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40대 초반에 따면 빨리 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30대 중반에 땄단 말입니다. 그것이 제 자랑이 아니고 저는 남들보다도 짧은 기간에 단기에 합격할 수 있는 조건이 뭐였냐? 기본이 잘 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기본. 그래서 여러분께도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그렇지만 그 기본이 이제 충실한 상태에서는 여러분 기기 특성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기기가 나오더라도 다 이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성. 근데 기본이 안 되면 특성도 이해가 안 돼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우리 지연 에듀에 공부하는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한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우리 2020년도에 요 최근의 시험 중에서는 2020년도 시험이 공무원 우리 구급 시험이 가장 쉬웠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자 2020년도 가장 쉬웠어요. 요 최근의 시험 중에서요. 올해 시험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작년보다는 조금 약간 난이도는 있었지만은 올해 시험도 예년에 비해서는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연에듀 학생들한테 제가 좀 죄송한 얘기가 뭐였냐?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전기 기기가 아주 어렵게 시험에 출제되는 게 더 좋다. 변별력이 없는 그런 문제, 난이도가 아주 수준이 정말 낮았잖아요. 올해하고 작년 시험은요.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전기 기기가 오히려 아주 시험이 어렵게 출제됐다. 그것으로 유리합니다. 왜? 우리는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응용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대.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어떤 문제든 다 풀 수 있대. 그래서 오히려 시험이 어렵게 나오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저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고득점을 다른 사람보다도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다못해 다른 사람은 60점, 70점 맞을 때 여러분들은 80점 이상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작년 같은 20년도, 올해 21년도 여러분 지금 만점 맞은 사람도 많잖아요. 만점. 전기 기기가 만점에 나왔다? 이건 뭐예요? 변별력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문제가 쉬웠다는 얘기입니다. 만점 많이 나왔잖아요. 전기 기기. 오히려 전기로는 뭐 한두 개 틀리더라도.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이 세 가지의 기본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응용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출 문제라든가 또 제가 이제 여러분 예상 문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건 예상 문제, 모의고사 그때 가서는 아주 난이도가 있는 문제 제가 계속해서 풉니다. 좀 어려운 문제.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면 쉬운 문제는 뭐 다 우리가 쉽게 출제되는 문제는 다 풀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문제가 쉽게 출제됐을 때는 여러분, 저하고 공부한 여러분이나 아주 깊이 있게 공부한 학생들은 손해잖아요. 무조건 암기 위주로 공부한 사람들하고 점수 차이가 크지 않잖아요. 공무원 임용시험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9급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제 7급도 시험 보고 9급도 시험 보시는 분이 간혹 가다가 계시는데 전기 기기는 7급이나 9급이나 문제 수준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물론 7급이 약간의 난이도는 있지만은 여러분 지금 7급 문제들 여기 제 기출문제 책을 사서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7급하고 9급하고 그렇게 큰 차이 나지 않습니다. 9급 보시는 분들도 꼭 7급 문제는 한번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두 문제 빼고는. 근데 그 한두 문제도 아주 무슨 막 깊이 있는 응용력을 요구하는 문제는 또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응용력을 좀 갖추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때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어떤 문제가 출제되든 다 풀 수 있는 그런 응용력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문제를 푸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자, 이제 9월 달부터 우리가 이제 공부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몇 개월은 안 된 거잖아요. 제가 지금 공무원 시험 강의를 참 상당히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여기 지안에도 말고도 여러 학원에서 그동안에 한 30년 넘게 강의를 해왔는데요. 그 수험생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여학생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여학생이 우리 서울시 9급에 이제 합격한 사람인데요. 시험을 직장 생활하다가 늦게 공무원 시험을 했어요. LS 산전 다니다가 사기업체 다니다가 공무원 임용시험을 이제 보려고 준비를 했는데 몇 개월 공부해서 합격을 했냐면요. 딱 저하고 3개월 했습니다. 3개월 만에 90점 맞습니다. 전기기기에서 90점. 그래서 첫 발령지가 이제 양천구청인가 구로구청으로 발령을 받았는데요. 그 여학생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그 여학생이 질문하러 올 때 보니까요. 질문하는 게 상당히 차원이 높더라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본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아주 기본이 잘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3개월 공부해가지고 9급에 합격했습니다. 사기업체 다니다가 때려치고. 여러분 최단기 합격 고득점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제가 무슨 공부든 자격증 시험이든 5급이 됐든 7급이 됐든 뭐가 됐든요. 가장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 바로 기본이 잘 되셔야 되고 꼭 강의는 이해 중심으로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100%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못하고 여러분 무조건 암기하는 거하고 이해를 하고 암기하는 건 차원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해를 하시고 암기하시면 어떤 문제가 출제해도 여러분 다 풀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꼭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무슨 공부든 공부는 꼭 이해 중심으로. 특히 전기기기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기 이론은 뭡니까? 전기 이론은 중요한 것만 암기하면 되잖아요. 전기 이론이야 여러분. 그래서 쿨링의 법칙이다. 비사발의 법칙이다. 맥스웰 방정식. 그냥 맥스웰 방정식 사법칙 그냥 암기하면 되잖아요. 이해를 못해도. 그럼 암기하면 고득점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기계는 안 그렇잖아요. 기계는 여러분 이해 중심으로 공부를 안 하시면 절대 고득점을 맞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도 기본이지만은 여러분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 공부는 이해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도 기술사 합격할 때 바로 이해 위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 혼자 공부를 했죠. 물론 오프라인 학원을 다닌 적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2년만 합격을 한 겁니다. 최단기. 남들은 보통 4년, 5년, 8년, 10년 막 준비하잖아요. 계속 지금 제가 강의하는 그 오프라인 학원에서도 보면요. 여러분 기술사가 계속 떨어져가지고요. 그래도 요즘은 시험이 우리 건축전기설비 기술사 같은 건 요즘은 한 해 1년에 3번 있잖아요. 시험이요. 제가 기술사 시험을 볼 때는 1년에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럼 한 번 떨어지면 1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시험에 한 번밖에 없으니까요.
그럼 뭐 3년, 4년, 5년, 6년 막 7년, 8년, 7년, 8년 가도 학교 못 온 사람 많다니.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자, 그래서 꼭 이해 중심으로 여러분 공부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전기 기기만큼은. 두 번째, 기출문제하고 여러분 예상 문제를 가지고 다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기출문제, 예상 문제를 한 4개월 정도 하잖아요. 이때 많은 문제를 제가 풀 겁니다. 꼭 기출문제만 풀면 안 되잖아요, 또요. 또 우리가 그동안에 출제는 되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도 출제될 수 있다. 새로운 문제. 네. 제가 전기 기기에 관련된 책, 특히 우리 일본 책 번역판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서 옛날에 아주 좋은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주관식 같은 문제 막 같은 것도 제가 발췌해가지고 제가 예상 문제를 또 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주 뭐 그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풀 필요 없잖아요. 우리 9급이든 7급이든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제 새로운 문제를 좀 많이 여러분 풀 수 있도록 제가 또 문제를 출제할 겁니다.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출 문제 가지고 또 예상 문제 가지고 자꾸 다져줘야 돼. 이론만 이론이 어떻게 기본 이론이 잘 정립이 되어 있으면 이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그만큼 이제 빨리빨리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시간을 단축해 줘야 되잖아요. 전기 이론은 빨리 끝나는데 전기 기기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되니까. 네. 그만큼 문제를 많이 풀면 여러분들의 이제 응용력이 그만큼 넓어지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꼭 문제를 많이 풀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저도 여러분하고 같이 강의하면서 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께서 오답 노트를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잘 틀리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이 보면. 그럼 왜 틀리느냐? 자기 자신을 한번 여러분 지피지기면 뭐 백전백승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여기 이 파트를 갖다가 잘 틀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파트에 대해서 여러분 잘 확실하게 지금 개념이 잘 안 잡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잘 틀리는 문제는 왜 틀리는지 여러분께서 이제 좀 다시 한번 여러분만의 오답 노트를 만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아, 내가 이 점을 실수했구나. 그냥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구나. 이해를 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걸 그냥 안 적으면 안 돼요. 또 안 적으면 또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적으란 얘기입니다. 내가 뭐 때문에 여기서 실수했다. 이런 문제는 내가 이 문제를 풀 때는 뭐 때문에 여기서 실수해서 틀렸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완벽하게 정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또 제가 강의 한 내용만 꼭 여러분 숙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께서는 전기 이론이 됐든 전기 기계가 됐든 공무원 시험이든 자격증 시험이든 여러분 시험 준비를 하실 때는 책이 많아야 됩니다. 참고 도서가 많아야 됩니다. 저도 그냥 제 방 하나가 다 책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책을 지금까지 버리지 않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책도 지금 고등학교 때 배웠던 책도 지금도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서점에 가셔가지고 이론 정립책이 잘 되어 있는 책이 있어요. 이론이 전기기기 이론 책이 아주 여러분 설명이 잘 되어 있고 제가 이제 그 전기기기 책은 뭐 대한민국에서 출판됐던 책은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만은 필요하다면 제가 또 여러분께 또 나중에 또 여러분 필요한 사람한테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네. 그런 전기기기의 어떤 이론책도 하나 갖고 계셔야 되죠. 왜? 참고해야 되니까. 공부하다 보면 그게 자세하게 또 알아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오답노트를 작성할 때도요. 그런 이론책도 문제집도 여기 학원에서 우리 지안에듀에서 여러분 제공하는 그런 뭐 기출문제라든가 예상문제라든가 그런 것만 보지 마시고 또 여러분께서 나름대로 또 서점에 가셔가지고 또 괜찮은 또 책이 있다 그러면 그런 책도 또 구매하셔가지고 또 많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투자한 만큼 여러분께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거니까요. 뭐 책 사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여러분 소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책은 많을수록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투자한 만큼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재 같은 것도 여러분 좀 서점에 가셔가지고 좀 구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이제 2022년을 대비해서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또 어떤 자세로 여러분 준비를 해야만 최단기에 최고의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는데,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또 강의를 또 하면서 여러분께 또 계속해서 이런 점, 또 다른 여러 가지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제가 추가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짧은 시간에 또 정해진 시간에서 여러분께 또 많은 내용을 또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은, 또 제가 같이 여러분하고 같이 강의하면서 여러분께 참고가 될 만한 여러 가지 서적이라든가 또 그런 문제집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 인강으로 들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직접 여기 와서 저하고 또 같이 대면으로 수업을 들으시면 좋은 점이 뭐예요? 우리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 실강보다도 장점이 뭐냐? 동영상 강의의 가장 큰 장점은 계속 여러분 리바이벌에서 제가 계속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좋죠.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근데 단점이 있죠. 집중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은 바로바로 질문할 수 없다. 물론 여러분들 Q&A에 올리시면 제가 이제 보통 뭐 12시간 안에 제가 답변을 해드립니다만은, 그러나 바로바로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될 때 바로 질문을 못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와서 하고 나서 오셔서 실강을 들으시면 바로바로 질문할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 집중력이 잘 되죠.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절대 졸 수는 없으니까요. 제가 강의할 때는 지금 이 목소리가 아닌, 정말로 저는 목소리가 좀 강의할 때는 좀 큰 편인데요. 여러분 졸리지 않게 제가 강의를 해드리기 때문에 집중력이 잘 되고 바로바로 질문할 수가 있고, 또 여러분 참고가 되는 여러 가지 또 도서도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될 수 있으면 뭐 지방에 계신 분들은 할 수 없지만은 우리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직접 학원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실강을 들으시는 게 굉장히 여러분한테 짧은 단기에는 좋습니다. 그래서 힘이 드시더라도 여러분 좀 힘내시고요. 자, 이 코로나19도 언젠가는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 올해 또 실패하신 분들은 우리 2022년도에는 여러분 꼭 합격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여러분 최단계의 최고의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제가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 강의를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학원에서 뵙는 날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자,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